결혼해야 되나 카니발 때문에. 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오늘은 4세대 카니발 2020년 10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지금 8,000km 된 차량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우리가 도로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주분께서 직접 장점, 단점, 그동안에 뭐 결함이 있었던 점들을 이렇게 손수 다 적어주셔가지고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좋은 점, 이 개인 시트, 개인 팔걸이가 있다는 건데 2열도 있고 3열도 전부 팔걸이가 되어 있어서 어디 시트에 앉으셔도 굉장히 편하게 팔을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고요. 가솔린 3.5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디젤 모델보다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1열에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시다 보면 한 120km까지는 상당히 조용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새 뭐 국산차에는 많은 편의의 안전장비가 다 들어가 있죠.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운전을 차가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진할 때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가족 편의, 가족들이 진짜 좋아하죠.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스마트 테일게이트라든지 오토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문을 이렇게 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게 더 좋잖아요. 가족들끼리 타실 때 좋을 것 같고 안에 거주성이 정말 이 미니밴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차를 타봤어도 이만큼의 거주성을 가진 차를 못 본 것 같습니다. 넓은 공간 안에 많은 짐을 적재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나 성인이 탔을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가족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혹시라도 뭐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2-3명 낳는다고 하면 카니발 이외에 뭐 대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차량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내비에서 컨트롤 가능, 이게 뭐냐면 버튼 설명 영상도 있을 텐데 이 화면에서 거의 모든 거를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2열 관련해서도 후석 공조도 다 할 수 있고 2열에 이런 등받이 각도 조절도 다 하실 수 있어서 그런 면들이 좀 편하시다고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6인까지는 편함, 그러니까 6명이 탈 때 둘 해가지고 6인 시트가 지금 다 돼 있거든요. 9인승인데 6인까지는 전혀 타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가 타도 불편함이 없고 우리 180이 넘는 PD님이 타셔도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차가 워낙 거주성이 좋아서 무릎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나와요. 6인까지 탑승은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3열까지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 사이즈가 좀 귀엽긴 하지만 있다는 거랑 없다는 거랑 차이가 커요. 지금같이 햇볕이 강한 날에는 피부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잠들었을 때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또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너무 만족스러우시대요. 키를 가져가서 이렇게 있으면 또 열리고 하는 기능들도 있다 보니까 너무 만족스럽다라고 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얼식 기어, 제 차량에는 버튼식 기어가 있는데 버튼식 기어보다는 다이얼식 기어가 훨씬 편합니다. 적응은 하면 할 수 있지만 굳이 선택하라면 선택하고 싶지 않은 기어 방식 중에 하나인데 다이얼식 기어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다자녀 혜택, 이 차주분께서 제 전 회사 선배님이신데 제가 퇴사할 때는 아이가 1명이었다가 현재는 아이가 3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자녀 혜택을 받으면 취등록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 넘게 이제 감면을 받으신 차량이고, 취등록세가 차량 가격의 7%이기 때문에 전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차량이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아마도 견적을 뽑아보면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4천만 원대 후반일 거예요. 거기서 7%니까 엄청 좀 많이 나와요. 취등록세도. 다자녀 혜택을 받으면 그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차량이죠. 그리고 승합차지만 SUV 같은 느낌, 디자인은 예전에 우리 카니발 보시면은 짐차 느낌? 그런 게 강했다고 하면 이 4세대 카니발은 진짜 SUV 같은 느낌, 기아에서도 얘기하는 웅장한 디자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릴도 크롬 라인으로 이쁘게 들어가 있고 한 면으로 다 이어져 있어가지고 스포티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캐릭터 라인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SUV 같이 앞에만 보고 SUV라고 하면 믿을 정도로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옛날에 한번 커뮤니티에 투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디자인이 차량을 구매하는데,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요소입니다. 그런 것들도 차주분께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신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는 장점이었고 그 다음 단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가 불편하다. 차량이 워낙 길기 때문에 주차가 불편해요. 처음 적응하시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저도 지금 운전해서 왔지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일반 SUV라든지 세단 이런 것만 시승을 했었는데
하는데 이렇게 긴 차량은 또 처음 운전해 보다 보니까 주차가 좀 불편하다. 그리고 레인 센서가 없습니다. 레인 센서가 없다는 거는 좀 실망스럽긴 해요. 왜냐면 그거 뭐 별거는 아닌데 원래 이 앞쪽에 센서를 통해서 이제 비의 양을 감지해서 비가 많이 오면 와이퍼를 좀 그 속도 빠르게 움직여주고 비가 적게 오면 와이퍼 속도를 자동으로 늦춰주고 비 끝이면 와이퍼 작동도 꺼주는 기능인데 그게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는 시트가 커서 회전할 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시트가 이렇게 딱 맞게 잡아주지 않는다는 느낌 같아요. 시트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안에서 몸이 좀 노는 느낌, 회전할 때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집이 저처럼 좀 있어도 놀기 때문에 마른 분들은 좀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플로팅 타입으로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옵션으로라도 좀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매번 써온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선이 내비게이션을 보면 이렇게 45도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요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카니발에 대한 안 좋은 시선, 흔히 하는 말로 뭐 40대에 스냅백 쓰고 카니발에서 내리면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워낙 실용성이 좋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밤거리에도 많이 보이고 그다음 뭐 운전도 그런 분들은 또 격하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차량을 사실 때는 상당히 단점으로 다가오죠. 왜냐하면 같은 부류 취급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혼자 개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뭐 여기 이건 단점으로 적어주신 것 같고요. 튜닝의 유혹이 엄청 많은 차량입니다. 진짜 처음에 차량을 출고하시고 신차 패키지를 하러 가시게 되면 정말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릴에 색상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에 평타나 그리고 튜닝 용품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지갑 사정이 넉넉하면 다 하실 수 있지만 좀 유혹이 많은데 할 여력은 좀 안 된다라고 하시면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박이 거의 불가하다.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냐면 풀플랫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탄화 작업을 따로 돈 들여서 해야만 차박을 하실 수가 있고 순정 상태에서는 차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돈을 들여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2, 3열 시트가 많이 안 눕혀짐. 이거는 애프터마켓에 제품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등받이가 많이 눕혀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각도까지는 눕혀지는데 그 이상을 좀 눕히고 싶지만 이거는 애프터마켓에서 따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후드 리프트, 본넷을 열었을 때 유압식이 아니라 손으로 열고 이쪽에 지지대를 걸어야 됩니다. 이게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그거 하나 안 달아줬다는 게 의아하긴 해요. 연식 변경에서는 좀 달아줘야 될 텐데. 그리고 2열 전동 시트가 너무 느리다.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등받이가 전동이거든요. 그 속도가 좀 느려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륜이 없습니다. 이 모델이 뭐 우리나라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솔직히 이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당연히 뭐 사륜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패밀리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성을 보장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륜을 선택하실 텐데 아예 선택지조차 없다는 거는 약간 아쉽긴 합니다. 한동안 이슈가 있었어요. 이 차가 워낙 커서 자동 세차가 안 들어가요. 그 자동 세차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찾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매번 이 큰 차를 손세차하기에는 너무 노고가 많이 들어가고 차가 크기 때문에 손세차 맡겨도 금액이 워낙 세요. 그런 부분들은 차를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아쉬움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적어주신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이제 2022년식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지금은 이게 구형 엠블럼이거든요. 이제 신형 기아 엠블럼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애프터블로우가 들어갑니다. 애프터블로우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에어컨을 켜시고 원래 시동을 끄시면 국산차에는 그동안 말려주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설치를 하셨어야 됐어요. 그 공조를 말려주는 거죠. 곰팡이라든지 균에 의한 냄새가 안 나게 말려주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따로 달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동을 끄셔도 일정 기간 동안 공조장치에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서 거기에 균들이 생기지 않게 습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애프터블로우가 장착이 됩니다. 이 정도인 것 같고 이제는 실제로 타보면서 주관적인 느낌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승하는 차량 3.5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4세대 카니발이고요. 3.5L의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 출력은 294마력, 최대 토크는 36.2, 복합 연비는 9.1km/L, 도심 연비는 8km, 고속 연비는 11km/L입니다. 연료 탱크는 약 72L의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타보면서 느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정차했을 때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한번 재볼게요. 우선 공조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3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뒤쪽에 지금 바로 도로인데 차들이 지나가는 소음 계산해도 한 40dB 초반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조용하고요. 시그니처 트림이기 때문에 1열에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를 한번 켜볼게요. 22도 오토 1단계로. 이 정도면은 거의 거실에서 아무것도 안 틀어놓은 방음 잘 되는 아파트 거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음은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단 주행 중 소음도 다시 한번 측정을 할 거고, 이렇게 정차해 있을 때 진동 핸들에서는 거의 느껴지진 않고요. 정말 가만히 주의 깊게 이렇게 느껴보시면 시트에서 엄청 조금의 떨림 느껴질 수는 있으실 거예요. 아마 좀 예민하신 분들은 또 더 느끼실 텐데, 저는 좀 둔한 편인데도 약간은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정차해 있을 때 너무 조용해서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주행을 해보시면 그런 진동과 떨림에 의해서 좀 불쾌하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진 못해요. 자, 우선 가솔린이기 때문에 또 연비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마 78.2km 탔는데 제가 밟고 싶은 대로 거진 다 밟았고 7.8km/L 나왔고요. 지금 이 차량이 8,07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총 복합 연비는 10.3km/L 나왔네요. 도심을 주행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주행을 해도 두 자릿수는 약간 보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정말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 연비 주행 하시면 12 정도까지는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차주분께서.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판매 비율이 7대3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리는 모델은 아니에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이제 디젤이 싫다. 그런 분들은 이제 주행거리가 적다면 저는 가솔린을 추천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 유류비에 대한 그런 압박이 좀 있다 보니까 키로수가 많아지면 섣불리 추천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시내에서만 탄다고 하면 한 5km, 6km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썩 좋은 연비라고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사시길 바래요. 참고로 카니발 가솔린 현재 주문하시면 7개월 이상 대기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젤이 한 6개월 정도 대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11월이나 12월에 반도체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영상을 촬영하는 10월 이 기준에는 7개월 정도 대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디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달려다녀도 두 자릿수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본인의 주행 거리나 운행 스타일에 따라서 너무나도 변동이 심한 부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감안해서 구매를 하셔야겠죠. 3470cc의 엔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디젤보다는 확실히 이 주행할 때 답답함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지나서 한번 가속을 해볼게요. 지금 한 66km 정도인데 노말 모드에서 또 올려보면 엑셀을 거의 다 밟았거든요. 엑셀을 다 밟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나간다, 팍 튀어나간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지만, 지그시 계속 밟고 있으면 이 엔진의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월하기에는 수월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고 다녔을 때는 부족함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5L 엔진이 결코 작은 배기량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차가 크고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디젤보다는 가솔린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기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추월 가속에 있어서는 약간의 인내심은 필요하지만 힘이 좀 모자라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노말 모드로 했거든요.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 스포츠 모드를 넣고 지금 뭐 제가속이죠. 지금 87km인데 110km까지만 올려보겠습니다. 다 밟았어요 이거. 솔직히 기름은 퍼먹지만 스트레스는 없는, 추월할 때 기어 단수를 수동으로 내린다든지 그런 거 없이 가속하실 수 있어요. 추월하실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이 차량을 타고 140, 150 쏘시는 분들도 분명히 저도 많이 봤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태우고 고속도로 정속 주행 이런 거 하실 때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다만 이제 밟는 만큼 연료 밸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하셔야죠. 이 차주분도 제가 여쭤보니까 애기들 태우고는 한 8, 90km 정도로 이제 마지막 차선에서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애기들도 안전해야 되고, 또 빨리 가봤자 뭐 좋은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살살 다니신다고 해요. 지금 혹시 소음 한번 재주시겠어요, 피디님? 고속도로 한 80km 정도 주행을 하는데 한 66에서 68dB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저는 조용해요 지금. 막 그렇다고 외부 소음이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 수준, 그런 수준의 소음을 보여줍니다. 외부 소음은. 그리고 약간 이 로드 노이즈, 바퀴와 땅이 마찰될 때 나는 그 소음은 좀 들려요. 예전에는 기아차들이 이게 엄청 심했거든요. 트럭 달리듯이 이런 소음이 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나진 않고요. 바퀴가 잘 굴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노면이 잠깐 좋지 않을 때 요철 같은 거 넘어가면 후둥 텅텅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거는 뭐 바퀴의 소리라기보다는 서스펜션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게 미니밴이다 보니까 차를 세팅할 때 사람이 탄 상태에서 세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무게로. 그래서 이렇게 저희처럼 앞에 두 명이 앉고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뒷자리에 서스펜션에서 텅텅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음 측면은 그래도 전부 다 이중접합 차압유리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열에서 이렇게 이중접합 차압유리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스트레스 없이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이 풍절음은 발생해요. 이 사이드미러 쪽에서 없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거슬릴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일반인의 수준에서 보면은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간 거주성 얘기를 해보자면 5155mm거든요 이게. 5m 15. 많은 차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크다 하는 차들, 그런 거 다 타봤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카니발을 이길 수 있는 차가 없는 것 같아요. 거주성에 있어서는 카니발을 이길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일단 2열에 지금 카시트 하나 장착돼 있고, 뒤에 이제 경운기 장난감 실려 있고, 그죠. 텐트 실려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촬영 장비 다 싣고 맞아요. 엄청 널널하게 지금 맞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커도 되나? 왜 가족들의 차라는지 알겠다. 아니면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맞아요. 타고 다니는지 알겠다. 중요한 건 뒤에서 앞을 봤을 때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탔을 때 멀미라거나 앞쪽 봤을 때 답답하다라는 분들이 꽤 계세요. 맞습니다, 그게. 근데 오히려 뒷자리가 훨씬 더 편안한 그런 차량인가. 맞아요. 이 가운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원래 멀미라는 게 시각 정보랑 느끼는 정보, 그게 차이가 생겨나면 그때부터 멀미를 하는 건데, 이제 앞이 시원시원하게 다 뚫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보시겠지만 전방 시야도 엄청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고 부족함 없는 그런 공간 거주성, 그리고 가운데 통로가 또 뚫려 있기 때문에 기준을 좀 잡아주고 싶은 게, 사실 카메라로 보면은 큰 티가 안 나거든요. 맞아요. 제가 영상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가운데 컵홀더 부분이나 이거 기어 변속하는 노즈 부분을 보시면 두께감이 달라요. 맞아요. 근데 엄청 넓습니다 이게. 이 두께감 비례해서 뒤에 통로도 그만큼 넓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몸을 구겨가지고 다리를 뭐 세로로 해서 옆으로 개걸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성인 남자가 좀 그냥 어차피 허리는 숙여야 되니까 허리를 숙이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도 될 정도의 가운데 공간. 진짜 넓어요. 진짜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턱도 없어요. 그니까요. 이게 사륜이 없는 이유가 그건가 봐요. 원래 사륜이 있으면 가운데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사륜이 없는 이유가 그냥 이런 걸 위해서 이륜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거주성은 있잖아요. 버스 빼고, 마을버스 빼고 그냥 상용차, 미니밴까지 다 했을 때 그냥 100점 중에 100점. 인정. 네.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뭐 애를 만약에 제가 한 큐에 만약에 3명 낳으면 3명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PD님도 애 셋 낳으면 사세요. 알겠습니다. 2명까지는 고민은 해볼만 한데, 네, 3명은 사셔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요새 국산차 옵션이 워낙 좋잖아요. 이 차량 시그니처 트림에 후석 인포테인먼트랑 스피커 빼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 보조 장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86km, 87km 주행 중인데 핸들에 이 버튼을 딱 누르면 바로 세팅이 돼요. 조향 보조까지 한 번에 들어옵니다. HDA가 켜졌기 때문에. 그리고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100km, 10km/h 단위로 세팅이 됩니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차간 거리는 4, 3, 2, 1. 저는 3단계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향 보조가 켜졌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놓을게요. 이렇게. 잘 잡아주네요. 이거는 정 가운데로 잘 가는데, 원래 이게 차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아시죠? 맞아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차도 있고 왼쪽으로 치우치는 차도 있는데, 이건 딱 가운데 물고 잘 가네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중앙을 잘 물고 가줍니다. 그리고 100km로 항속 주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110km가 규정인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110km 세팅을 하면 띵 소리와 함께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안전 구간, 지금 80km 이동식인데 자동으로 줄여줍니다.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굳이 브레이크를 밟으시 않아도 이렇게
감속을 자동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난 좀 일시 정지를 하고 싶다,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밟으시거나 지금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풀립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조작을 하셔야 되고, 다시 활성화 시키려면 이걸 한번 누르시거나 아니면 한번 위로 올리시면 돼요. 다만 누르시면 아까 설정했던 속도 그대로 다시 세팅이 되고요, 올리시면 지금 속도 그대로 세팅이 됩니다. 아시겠죠? 알죠. 그래서 멀리 가실 때 어차피 패밀리카로 사용하실 거라면 가까운 거리 갈 거 아니잖아요. 어디 뭐 여행을 가신다거나 가족 단위로 어디를 가실 때 사용을 할 차량이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게 멀리 갈 때 두렵지가 않습니다. 뭐 운전의 피로도는 물론이고 발목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엄청 많이 줄여주거든요. 여튼 되게 편하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버튼 조작 편의성도 엄청 좋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드라이브 모드가 한 방향이라는 거. 그러니까 에코에서 노멀로 가야 될 때는 하나, 둘, 셋, 이게 3번을 눌러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함. 그리고 오토홀드를 기억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재시동을 했을 때 오토홀드가 켜져 있어도 이렇게 지금 오토홀드 켜져 있죠. 이 상태에서 뭐 시동을 껐다가 키면 없어져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제네시스나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해주거든요. 그런 건 좀 아쉽죠. 연식 변경에서 좀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런 게 또 있고, 이런 공조 장치나 이런 내비게이션 시원시원한 12.3인치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이런 것도 터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버튼 사이의 간격이 좁지 않고, 그리고 온도 조절 버튼은 이렇게 아래 위로 물리 버튼으로 다 되어 있어서 운전하면서 솔직히 좀 시선을 돌려야 되긴 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 가지 바램이라는 게 있다면 햅틱 반응, 진동 반응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더 안전했겠죠. 약간 아까 전에 카니발의 브레이크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카니발을 많이 몰아본 적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의 첫 차가 그랜드 카니발 2010년도 차량이었는데요. 가솔린은 힘이 좋고 가속력이 점점 많이 붙는 되게 안정감 있는 차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현대차나 뭐 기아차나 고질적으로 브레이크가 밀린다, 그렇죠.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시죠. 20살이 돼서 처음 몰아본 차량이 카니발인데 밟으면 잘 나가요. 오르막길도 거침없고. 대신 내리막길이나 그럴 때 그 무게감을 차가 잘 못 견디는 느낌인 거예요. 멈출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100m 뒤에 멈추겠다, 이 정도 밟으면. 근데 그거보다 110m 정도 가야 멈추는. 좀 러프하게 잡고. 네. 뭐 저야 늘 긍정적이니까 아까 대표님한테도 첫 차를 그런 차를 타서 멀리 보는 습관이 생겼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습관이 생겼다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브레이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그렇죠. 위험한 거죠. 그렇죠. 이게 적응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세단보다는 초반 담력이 되게 빨리 들어오는데 그 담력이 생각보다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딱 브레이크를 만약에 지금 오르막길인데도 살짝 밟아보면 처음에 되게 좀 세게 들어와요. 이렇게. 맞아요. 세게 들어오는데 한 번 세게 들어오고 그 뒤가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유 제동거리를 좀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이걸 갖다 꽂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브레이크는 절대 좀 아니죠. 그거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거짓말인 것 같고, 제동거리를 길게 여유롭게 잡고, 아까 전에도 이 주행 보조장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했을 때도 3칸으로 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원래 제가 보통 세단은 2칸 정도 하라 하거든요. 왜냐면 한 칸은 너무 이제 겁이 많으면 좀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2칸 정도면 되게 여유로워요. 근데 이거는 2칸도 약간 무서울 수가 있어요. 초반 담력이 세게 들어오니까 사람이 놀래거든요. 맞아요. 놀래요. 이게 몸이, 이게 시트가 크다 보니까 몸이 또 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불안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다, 브레이크는. 아쉽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빨리 다니지 않으실 거라 믿고, 그렇다고 뭐 엄청 뭐 못 쓰는 정도는 아니고. 맞아요. 못 쓰면은 지금 뭐 사단이 났겠죠. 이렇게 많이 못 사시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도 다 세울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링은 저희가 항상 가는 코스가 아니라서 산을 넘어가는 코스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거의 PD님하고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100km 넘게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차선 한번 바꿔볼게요. 좀 살짝.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체가 먼저 가고 상체가 뒤뚱하면서 따라오는 느낌. 약간 이질감이 있는. 이것도 한번 갖다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틀면 차가 똑바로 가질 못해요. 조향을 가운데로 이제 잘 잡고 계셔야 되는 건데, 스포츠성이 짙은 SUV나 그런 걸 타보면 솔직히 많이 다르고, 다만 목적에 맞게 그냥 세팅이 된 거죠. 왜냐면 그런 스포츠성이 센 것들은 서스펜션이 딱딱하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옆 사람 잘못하면 토해요. 격하게 달려다니면 내려달라 그러는, 너무 맞아요. 딱딱하니까. 근데 그런 차들은 이렇게 방금처럼 차선을 바꿨을 때 딱 잡아주는 맛은 있는데, 이 어쨌든 패밀리카다 보니까 약간 물렁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차가
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뚱뒤뚱 하는 그런 걸 감안하시면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은. 어떠세요? 옆에서 지금 조수석에 타 계신데. 만약 스포츠성이 짙은 스포티한 모델로만 저희가 기억하고 있다면 좋지 않은 차예요. 맞아요. 그런 모델이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시작됐다면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결국 목적성이 패밀리고 그렇죠. 내 가족의 안전성 그건데 그렇죠. 거기에는 더할 나위 없다. 맞아요. 서스펜션을 그 다음에 말씀드려보면 그냥 느끼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지금까지 100km 넘게 주행을 했는데 딱딱한 편은 절대 아니고요. 옛날처럼 그 물침대처럼 물렁하진 않아요. 다만 속도가 한 120, 30 넘어가면 노면을 좀 많이 타는 건 있어요. 노면이 약간 일렁이면 차도 계속해서 이렇게 일렁이는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멀미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지금 잘 깔린 도로 이런 길을 가다 보면은 약간은 부드러운 것 쪽에 속해는 있지만 탄탄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PD님 어떠세요? 이게 탄탄하면서 부드럽다 하니까 되게 의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저희 어릴 때 놀 때 고무공 안에 밀가루 넣은 만드기 인형 아세요? 알죠. 만드기 인형이 처음에 누르면은 부드러워요. 맞아요. 근데 많이 누르면 거기서 딱딱해져요. 맞아요. 딱 탈 때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서스펜션 느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금 전 같이 이렇게 교량하고 도로하고 연결됐을 때 지금 68km 넘었는데 잘 걸러줘요. 불쾌하게 내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허리로 충격이 온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게 서스펜션을 같이 뒷받침해주는 게 큰 시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핸들링이나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트가 넓어서 논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실질적으로 탑승을 했을 때 가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의자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서스펜션을 뒷받침해주는 게 이 시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승차감을 구성하는 요소가 서스펜션 뿐만 아니라 시트, 변속기 엄청 많거든요. 그럼요. 시트 하나만 바꿔도 서스펜션 바뀌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지금 빨래판. 여튼 시트가 잘 먹어주는 것 같아요. 시트도 엄청 푹신하면 멀미하시거든요. 맞아요. 엄청 푹신하면 허리 아프고 장거리를 가실 때. 근데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엄청 물렁하지도 않고 딱 좋은. 저는 살집이 좀 있어서 그런지 등판이 다 꽉 차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요? 저도 조금 차 있는데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되게 물컹한 시트 하면은 PC방 의자 생각 먼저 나고요. 그렇죠. 딱딱한 시트 하면 비행기 의자 먼저 생각나요. 근데 여기는 현대차 블렌즈 가면은 거기 대기실 의자가 있어요. 딱 그거 너무 편해요. 맞아요. 블레인즈들 블렌즈 의자가 이렇거든요. 딱 요 정도예요. 또 블레인즈 비유는 처음 들어봤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네. 맞아요. 딱 시트가 잘 잡아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17.6km 도착하면 한 120km 정도 되겠네요. 4세대 카니발 3.5 가솔린 9인승 타면서 얘기를 조금씩 했는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소시켜드리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패밀리카에 맞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바라면 좀 다른 차종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비라든지 아니면은 이 차량의 장단점 혹은 차량의 성향 이런 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이제 시승을 해 보시고 지금 주문하시면 7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카니발 직접 구매하실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에 있는 개차 링크를 통해서 견적 신청해 보시면은 합리적인 견적을 제시한 딜러분과 또 바로 매칭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알아보고 할 노고를 좀 줄여줄 수는 있어요. 무조건 거기서 구매하시라는 건 아니고 어차피 비교하실 거니까 거기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입력하시고 실제로 차량 출고하시면 7만원 상당의 소낙스 손세차 세트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 혜택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떠들어 봤는데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카니발 버튼 설명 영상도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출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좀 똑똑하게 차량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